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기투자연구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내용은요. 엔잡러에 대한 위험한 착각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엔잡러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재능이 많아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거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엔잡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왠지 돈을 많이 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으니까 여러 가지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엔잡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하실 때 그거에 대한 좋은 점들만 인제 막 부각이 돼서 이 뭐 인터넷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만약에 이 엔잡러가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 번째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인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력 테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좋은 뭐 물을 파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뭐 사람들에게 블로그 뭐 검색 광고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거나 그래서 뭔가 알리고자 하는 테마가 주력으로 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SNS 플랫폼도 활용을 하는 거. 예. 이게 겉으로 보면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엔잡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것을 이제 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 가지고 한 가지 메시지를 다양하게 활용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1 번의 경우라면 이 엔잡러는 충분히 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당장 잘하는 건 없어. 뭐 회사 다녔던 경험밖에 없어서 내가 다른 거 회사 말고는 할 게 없어.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측면에서 엔잡러에 도전을 해 보는 경우입니다. 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 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엔잡러를 도전하는 목표에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그냥 주먹구구식 돈벌이로 접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내가 돈 버는 게 시원찮아. 성에 차지가 않아. 그래서 다양한 것에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면서 갑자기 뭐 직장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예를 들어서 곰인형을 팔아. 그리고 저녁에는 또 뭐 배달 알바를 해. 그러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스마트 스토어인데 당장 직장을 때려치고는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직장 일이나 배달 알바를 뭐 진짜 이용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경우는 또 괜찮아요.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경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예 시도하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3번 같이 이거 안 되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남들이 좋다니까 저것도 해 보고 이런 식의 접근은 결국은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은 뭔가 돈벌이가 쪼끔씩 늘어나니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 그렇게 큰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의사인데 그분이 뭐 성형외과 의사인데 자동차 관련된 유튜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예. 왜냐하면 의사면 자기가 하는 분야에만 집중을 해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자동차라는 전혀 다른 것에 뭔가 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준비하려면 똑같은 시간을 의사라는 직업 이외에 많이 할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 본질이 되는 의사라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예. 저라면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일을 상관없는 걸 벌려서 잘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봤어요.
예. 실제로 그 큰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큰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의사인데 12시간을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의사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사람과 똑같은 12시간을 6시간은 의사 관련된 공부를 하고 6시간은 자동차 관련된 공부를 하고 어느 사람이 더 의사 관련된 일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당연히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예, 평균적인 얘기예요. 저도 뭐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네. 뭐 죽도 밥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로 네, 절실히 깨달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일들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이 레드오션 시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레드오션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걸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그 차이점을 보면요. 블루오션, 사람들이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때는 가격 경쟁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제시하는 가격이 그냥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드오션으로 오게 되면요. 결국은 예, 가격 경쟁으로 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보다 공급이 이제 막 넘쳐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라면 당연히 인간이면 더 싼 것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깎아주는 거, 더 많이 할인해 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오션이 되면 나만의 뭔가 차별점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수를 처음에 팔았던 사람들은 그냥 생수면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냥 평범한 생수로는 안 팔리죠. 예. 여기에 뭐 뭔가 비타민을 넣든지 뭐 뭔가 알칼리를 넣든지 뭔가를 차별화를 시켜야 예, 그게 또 눈에 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나 사업에서도 이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 블루오션, 레드오션은요, 대중들이 얼마나 진입을 많이 했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아파트 주식 시장은 블루오션일까요? 레드오션일까요? 예. 물론 그 주식이나 아파트 시장 안에서도 예, 뭐 종목에 따라 투자 상품에 따라서 아직 뭐 예, 그 블루오션인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이 시장은 그 전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예, 그 레드오션임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SNS에서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100억 자산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공유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몸으로 부딪혀서 뭔가를 알아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자꾸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접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요. 돈은 한 번에 많이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로 돈을 벌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뭔가 크게 한 방에 많이 벌었던 그것이 자기가 100억 자산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30년 전 공모주 투자를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공모주라고 하면 우리 뭐 주식 청약 에 신청하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요즘 보면 신규 주식 청약할 때 어떤가요? 경쟁률 장난 아니죠. 예, 뭐 1억 넣어도 뭐 몇 주밖에 못 받고 막 이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30년 전이면 주식 시장도 굉장히 초기 시장이었을 때죠. 그때 공모주를 받으려면 직접 방문을 해야 됐답니다.
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거기다가 종이를 써서 냈어야 됐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잘 몰랐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편할 때는 적극적으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뭔가 편해졌을 때,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올 때 진입을 하거든요. 그때 이분이 4억을 벌었답니다. 30년 전에. 30년 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 있잖아요. 음마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넘죠. 예, 30억 다 돼가는데, 그게 30년 전이면 거의 한 1, 2억 했을 때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와, 4억이면 진짜 큰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이야기하는 한 번에 많이 벌 수 있는 시장, 그 시장은 아무 시장에서나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30년 전 공모 시장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을 초기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초기 시장의 정의에서는 제가 썼던 비트코인 2년 만에 흑수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되어 있는 클래스 101 암호화폐 투자 강의에서도 이 초기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제가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블로그 검색 광고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자신이 큰 부자가 된 비결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요. 블로그 검색 광고가 아주 초기에 나왔을 때 자기가 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또 엄청 큰 돈을 버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나 스마트 스토어가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을 때 정말 큰 돈을 버셨어요. 지금은 교육으로 돈을 버시죠. 네. 뭐 그뿐만이 아니죠. 부동산 경매 이것도 낙찰하는 그 경매장이 한산했을 때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어떤가요? 막 미분양 나고 사람들 막 별로 없고 이럴 때 샀어야 돈을 많이 벌었던 거는 지나고 봐서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라는 곳에서 가상자산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카페 회원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 이게 아니고, 요거네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시장은, 음, 어떤 시장이라고요? 아직 많은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은 초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어느 부분에 있냐면은, 저 밑에 있나 봐요. 예, 여기 있죠. 아직 대다수 사업자가 영업 초기 단계다. 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아직은 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사람들, 명목 이용자 수라고 해서 가상화폐 계좌를 만든 사람들, 누가 돈 벌었다니까, 혹은 뭐 광고하니까 관심 있어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이용자가 아니고요. 실제 이용자 수는 558만 명 수준이랍니다. 이게 2021년 하반기 기준인데요. 558만 명이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주식 어떤가요? 주식. 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늘었다고 하죠. 거의 뭐 계좌 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예, 4천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블루오션일까요? 예,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고 여기 지금 연령대별 분포를 보셔도 이제 생각해 보실 것들이 많은데 40대 이상 사용자 수가 비중이 거의 뭐 82%입니다. 예. 지금 주식이나 뭐 부동산 한번 보세요. 40대 이상 엄청 많죠. 예.
아마 그 비중이 더 클 것 같아요. 보통 40대가 넘는 분들은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떤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끄트머리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은 뭔가 좀 빠릿빠릿하고 예, 뭔가 좀 열려 있고 이런 젊은 사람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보유 규모 한번 보세요. 예. 100만 원 이하가 56%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냥 10억 안 되는 아파트 한 채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주식에 넣어놓은 돈이 한 4억?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주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왜 그, 실험 같은 거 있잖아요. 신호등 건널 때 빨간불인데 어떤 사람이 건너면 따라 건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혼자 할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누군가가 하는 걸 따라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요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할 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안 할 때는 왠지 뭔가 찜찜한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다고요? 뭔가 먹을 기회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할 때는요, 그때는 인생 역전할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죠. 예, 저도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수업료 엄청 냈습니다. 예, 뭐 거의 수억 원을 날리면서 제가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요. 앞서 100억 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인생에 한 번은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예. 크게 한 번 버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걸어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베팅해 볼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들어온 레드오션이 아니라 바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은 블루오션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 블루오션의 시장이 어디일지, 예, 그게 투자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기회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기투자연구소였습니다. 아이고, 마우스가 고장나가지고 끄기가 힘듭니다.